축구만 봐봐, 축구만. 일단은 2차 방정식 나오잖아. 그러면 기계적으로 뭐부터 써야 돼? 두 근과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해야지. 근과 계수 관계 써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일단은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값은 8 되겠지. 여기까지 일단 구해놓고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을 구하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두 가지는 기본으로 하는데 요게 가끔 안 될 때가 있어요. 요게 세 번째가 뭐예요? 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대입하면. 그래서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더하기 8이 빵이다. 요거에 써먹을 줄 알아야 돼. 괜찮니? 그런 상황에서 얘를 뭔가 얻어달래. 이렇게 잘 생각해야 돼. 이게 문제의 키워드가 뭐냐면 알파랑 베타랑 차수가 같잖아. 차수가 같아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런 류의 문제는. 이렇게 베타의 차수가 2차죠. 그럼 얘는 얘랑 차수가 지금 안 맞지? 그러니까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알파가 근이니까 베타도 마찬가지 식으로 만족하지 않겠니? 그죠? 그러면 여기서 뭘 얻어낼 수 있어요? 베타 제곱을 표현해버릴 수 있지. 얘로. 뭐 걔를 갖다가 넣는 거야. 여기다. 저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바뀌어요? 마이너스 3알파에다가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3베타 마이너스 8이니까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는 거지. 여기 뭔데? 마이너스 3의 알파 플러스 베타죠? 그럼 계산이 끝났지. 그지? 얼마니? 9 빼기 8? 1 되겠네. 괜찮죠? 요거 잘 알아두셔야 돼. 베타 제곱을 알파로 표현하는 방법, 베타로 표현하는 방법 보시고. 자, 그다음 또 다른 거 질문. 20, 21, 22, 24. 질문이니? 20번. 자, 요거는 유형이 딱 그렇게 돼요. 표현이 한 근이 다른 근의 3배가 된다든가 두 근의 차가 2라든가 두 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든가 그렇게 정리가 돼. 한 근이 다른 근의 3배야. 그럼 하나를 4알파라고 하면 다른 하나는 3알파로 표현할 수 있겠지? 두 근의 차가 2래.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알파, 알파 플러스 2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지? 두 근의 절대값이 같고 잘 들어봐야 돼.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대. 그럼 하나가 알파면 다른 하나는 뭐로 표현하면 돼?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겠지. 어쨌건 이렇게 표현을 한 문자로 잘 해주고 우리의 문제 풀이 키워드는 뭐가 되겠어? 이걸 잊지 말아야 돼. 2차 방정식 단원에서 근과 계수 관계를 안 쓰면 그건 안 되는 거야. 알겠니? 반드시 써야 돼. 이렇게 표현했죠. 두 근의 합을 구해. 4알파가 되겠지? 그 얼마니? 마이너스 3분의 4다. 이렇게 쓰시고 두 근의 곱도 구해야 돼요. 두 근의 곱 알파랑 3알파 곱하면 3알파 제곱되네. 그게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알파죠. 이렇게 되네. 그러고서 뭐 3분의 a죠. a. 3분의 a. 저거는 a니까. 이렇게 해서 알파 값 구해주고 알파 값 대입하면 그냥 a 값 바로 구해지게. 괜찮니? 이해는 되죠? 알파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대입하면 바로 구해지겠다. 이 문제는 그렇게 계산이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고 21, 22, 23 질문 있어요? 21, 22, 23? 질문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어? 내가 지금 여러분 상태를 아는데 질문을 왜 안 해? 23번 풀 줄 아니? 풀어볼게. 여러분 나를 최대한 이용을 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왜? 여러분들이 답지 보고 이해를 하고 내가 저희 답지를 줘야죠. 참 채점을 안 하고. 그러니까 풀었어. 여러분들이 풀었어도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정확히 체크를 해야겠지. 제대로 풀었는지. 그지? 저게 먼저 하자. 채점을 먼저 하자. 내가 채점을 한다는 걸 깜빡했다. 하고선 질문을 해보자. 음.
불러줄게. 아니, 보고 하는 게 편하겠니? 불러주는 게 낫겠죠. 1번에 11, 2번에 29, 3번에 6, 4번에 3, 5번에 3, 6번에 4, 7번에 마이너스 2, 8번에 7, 9번에 30, 10번에 3, 11번에 33, 12번에 1, 13번에 마이너스 32, 14번 10, 15번 1, 16번 마이너스 5, 17번 25, 18번 마이너스 3, 19번 1, 20번 마이너스 1, 21번 마이너스 3분의 5, 22번 마이너스 10, 그 다음 2, 그 다음 8, 24번에 8, 25번에 1, 26번에 마이너스 4, 27번에 10, 28번에 20, 29번에 13, 30번에 마이너스 5, 31번 4, 32번 마이너스 7, 33번에 5, 34번 52, 35번 24, 36번 7, 37번에 4, 38번 8, 39번에 마이너스 1, 40번에 4, 41번 2, 42번 2, 42번에 2, 43번에 10, 44번에 3, 45번 6, 46번에 1, 47번에 마이너스 12, 48번에 2, 49번에 2, 50번에 7. 여기 23번 지금 하자. 23번. 그래서 x축과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5래. 그럼 우리가 뭐 그림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지금 아래로 볼록이고 x축과 만나는 두 점 알파, 베타라고 해본다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5라는 거야. 그럼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 결국에 구하는 것 있죠. 구하는 건 베타 빼기 알파로 표현할 수 있다. 지금 알파가 베타보다 작은 상황.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돼? 이 거리라는 건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그게 두 개의 차지, 차.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문제야. 이제 문제마다 이걸 물을 수도 있고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 이런 걸 물을 수도 있고 루트 알파 빼기 루트 베타 이런 것도 물을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달라요. 알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뭐야? 근과계수 관계 쓴다라는 거죠. 자, 요거 구하는 방법부터 볼게. 제곱을 해, 제곱.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빼서 접근을 한다는 거지. 자,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니? 이 x축과 만난다라는 거는 이 이차함수가 x축은 y는 0이죠. y는 0. 그치? 그래서 저 이차함수 식과 x축하고 만나는 교점은 는 0 해놓고 구하는 건 알겠니? 그거는 괜찮아? 그치? 그래서 요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인 거죠. 두근. 요거의. 그래서 근과계수 관계를 쓰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2k죠. 2k. 그래서 4k 제곱. 그다음에 알파 베타는 2k 플러스 3이지. 그거를 4배에서 빼면 되겠네. 요게 되신다는 거죠. 이렇게. 뭐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근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지금 2루트 5라고 나와 있지? 제곱하면 20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마무리를 해보면 4k 제곱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32가 빵이고 뭐 풀 수도 있지만 이거 이제 4 나눈 다음에 뭐 인수분해되면 되고 그래 혹시 쓸 거면 쓰고 근데 묻는 게 뭐야 지금 k 값의 합이잖아. 그거 뭐 하면 돼? 저 만족하는 k는 결국에 이 2차 방정식 만족하는 근이거든. 그래서 k 값들의 합이라는 건 이 근의 합을 구하면 된다. 정답은 그냥 근과계수 관계 2가 되겠죠. 2. 이해되시겠니? 그지? 이런 거 물었을 때도 마찬가지야. 제곱을 해. 그럼 이런 게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대입하고 알파 베타 대입해서 루트 씌우면 답이다. 괜찮니? 푸는 방법이 비슷하죠? 21, 22 질문이니? 21, 22? 못 푼 거 있어요? 괜찮아? 24번 맞았어요? 24번? 24번은 틀렸죠? 요거 한번 이해 좀 해볼게. 요건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요거. 자, 이차함계수가 1인 이차함수가 뭐 만족시킨대. S수가 만나는 두 점이 A, 0, B, 0이란 얘기는 아래로 블록인 상황이고 지금. 여기서 A 이렇게 B 이렇게 만난다고 해봅시다. A가 이제 B보다 작다고 해놓고. 어쨌든 이 A, B라는 건 Y는 fx랑 이게 지금 X축이 Y는 0이죠. 얘네 두 개를 같다고 놨을 때 이거의 두 근이 되는 거지. 두 근이 A하고 B인 거죠. 그치? 그런 상황이고 이 가족권이 굉장히 키포인트가 되겠지. 가족권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4 더하기 x랑 4 빼기 x랑 같다. f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얘를 한번 이해를 해볼게. 이렇게 수직선이 있어. 요건 필기를 안 해도 돼. 내가 오늘 그 공수한 필기노트 줄 거거든요. 자, 4라는 지점이 있어. 4라는 지점이. 거기서 x만큼 더 간 4 더하기 x라는 지점이 있고 x만큼 빠진 4 빼기 x라는 지점이 있다고 해볼게. 우리 요거 했던 기억나? 공수2에서 조금 기억나죠? 점대칭 할 때 이런 거 설명했어요. 선대칭, 점대칭 할 때. 그러면 여기에서의 함수값이랑 f잖아 지금 f4 빼기 x랑 f4 플러스 x랑 같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함수값이랑 여기에서 함수값이 항상 같다는 거야. 항상 이해돼? 저 표현이? 그 x칸이 얼만큼 떨어지는 간에 항상 같다는 얘기죠. 그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이런 식으로. x는 4대칭을 의미해요. 저 표현. 요게 x는 4대칭을 의미한다. 이해되시죠? 근데 2차 함수는 내가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딱 두 가지지? 대칭성과 최대치수야.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대칭성을 바라보자면 x는 4가 대칭축인 걸 이미 알고 가는 거죠. 그래서 fx식을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지. 지금 최고차 한계수 뭐래? 1이지? 최고차 한계수 1이고 대칭축의 그 방정식이 x는 4니까 x-4의 제곱 플러스 q꼴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치? 그 다음에 뭐야? f랑 마이너스 1이랑 같다고 넣은 게 중근을 갖는데 중근. 그럼 요거랑 는 마이너스 1을 놓겠죠? 그 다음에 정리를 하겠지.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7 플러스 q가 되겠네? 는 빵의 d가 0이 되면 되겠지. 중근이니까. 4분의 d 써볼게. 짝수 판별식.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 요게 0이다 푸시면 되겠죠. 중근이니까. q값 간단하게 나온다는 거지. 가족권은 좀 킬러 문제에서 좋아하는 독일인데 막상 한번 봐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다. 자, 25번부터 32번. 25, 26, 27, 28 질문을 해볼게. 27번. 자, 0부터 a까지가 내가 바라보는 x값인데 거기서 함수값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b래.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이런 얘기야. 얘가 최소, 얘가 y 값의 최대란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게 쉬워져요, 문제가. 아, 0부터 a 사이에서 f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3, 최대값이 b, 최소값이 마이너스 3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파악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는 대칭성을 통한 대칭성을 통한 거리 계산으로 본다 했죠. 얘 지금 위로 볼록이네. 대칭 축이 얼마야? 여기가 1이죠, 1. 그러고 0부터 a니까 0 여기 있고 a는 지금 어딘지 모르겠어. 그치? 그래서 이거를 케이스 분류를 좀 해야 돼요. 첫 번째, 그냥 이런 느낌으로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0, a. 그치?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0부터 a까지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네, 이렇게. 그 상황에서 이제 여기가 b가 되는 거죠. 함수값이.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겠지. 이거 괜찮니? 그죠?
그러고 봤더니 0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나와야 되잖아. 0 대입하면 근데 5가 나오네. 5가. 그죠? 이거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해되니? 0 대입하 그러니까 이 그림이 안 맞는다는 얘기야, 지금 이 상황이. 그럼 두 번째가 어떻게 될 수 있어? 이렇게 돼서 여기가 A야. 여기가 1이야. 여전히 대칭축이 1이고 0이 어딘가 있고 어쨌든 A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A가 여기 떨어져 있겠지? 그죠? 근데 거리 계산을 해야 되니까 내가 만약에 A가 이렇게 가깝게 있다고 해볼게. 1에 0이 더 멀리 떨어져 있고 A는 찔끔 떨어져 있는 거야. 이 상황. 그러면 여전히 여기가 최대 B이고 여기가 최소 마이너스 3일 텐데 여전히 모순이죠. 0일 때 마이너스 3이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 그럼 세 번째 케이스가 정답이거든. 언제가 정답이야? 여기 1이고 0이고 방금은 뭐야? 0이 더 멀 때야. 이번엔 언제 하면 되겠어? A가 더 멀 때지. A가. 그치? A를 멀찍이 떨어뜨려 놓는 거야. 여기 찔끔 여기 많이 이렇게 하면 이 경우가 답이겠다. 내가 확신을 갖고 갈 수 있는 거죠. 여기가 B,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다. 이건 좀 난이도가 있죠. 문제. 자, 1 대입해 볼게요. 1 대입하면 얼마니? 6이네 6. B 값이 6이다. B 값 얻었고 A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3 나오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5 값이 마이너스 3이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이 빵이네. A 값이 마이너스 2 또는 4죠. 근데 여기서 양수해야 된다고 하니까 A 값이 4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니? 실제로 체크도 한번 해보면 A 값이 4라고 하잖아? 그럼 상황에 딱 맞죠? 한 칸, 세 칸이니까 상황에도 딱 맞는다는 거예요. 괜찮지? 요 정도면 꽤 난이도 있는 실제로 문제가 되겠다. 케이스를 세 가지나 나눠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또 질문. 28번부터 32번까지. 여기 질문 없니? 자, 그 다음 33번부터 질문. 30. 잘 안 들려. 3번? 기둥 부피는 어쨌든 밑면 넓이 곱하기 높이죠. 밑면 넓이. 그럼 밑면 넓이만 잘 구해주고 높이가 뭔지만 파악을 해주면 이건 괜찮겠네. 그죠? 자, 밑면 넓이가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넷, 다 오각형이네, 오각형? 요거 넓이를 일단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다각형은 넓이를 못 구하는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 90% 이상 분할이에요, 분할. 이해되죠? 사각형으로 자르든지 삼각형으로 자르든지. 그럼 이 어떻게 자르면 좋을지 설계 좀 해보자. 어떻게 자르지? 어떻게 해야 잘 잘라 또 소문날까? 이것도 좀 별로. 이렇게 자르면 이것도 좀 맛이 없네. 이렇게? 이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이렇게 자르고. 이것도 좀 별론데? 그러면 알싸리 이렇게 해버리는 게 낫겠네요. 그죠? 이렇게. 여기서 요거 빼는 게 낫겠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따 그 노트에도 적혀 있지만 분할하거나 전체 빼기 하거나 이렇게 된다. 마인드 맵이. 자, 요거 일단 x 플러스 5고 요 길이 얼마야? 요 길이가 x 플러스 4네. 그래서 밑면 넓이를 설계를 해보면 x 플러스 5랑 x 플러스 4랑 곱한 거에서 저 직각삼각형 빼면 되는데 길이를 구해보자. x 플러스 4고 요 길이 얼마니? 이렇게 지워보면 저기 길이가 x네, x. 여기 붙어 있는 데니까 요 길이 이렇게 4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위에 길이 구하자. 요 길이는 x 플러스 5에서 요 길이 빼야 되는데 이 길이가 얼마야? 요 길이 알려면 여기 길이 알면 되겠네? 그게 얼마야? 붙어야 되니까 여기랑 붙을 거죠? 여기랑? 접어보면 여기랑 붙잖아요. 여기가 x겠지? 여기도 4겠네? 여기 그냥 직각 이등변이네. 요게 이제 밑면 넓이고 그 다음에 높이는 얼마니? 높이가 x 플러스 1이네요. 요게 높이가 될 거니까. 그래서 요거 부피만 이제 구해주면 되겠지? 해보면 x제곱
플러스 9x에서 20에서 어디? 요거? 아, 그러네. 여기 x 플러스 5구나. 쏘리. 땡큐. 이거 5가 되니까 20에서 10 빼니까 10이네. 이렇게. 따라서 높이랑 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10. 요 밑면 넓이 곱한 요 부피가 180이다. 요거 푸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전개를 해볼게요. x 세제곱 9x제곱 다음 10x 다음 x제곱 9x 10 요게 100이고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볼게. 100까지 이항하면 이렇게 되겠네. 이제 3차 방정식 풀 때는 거의 다 어떻게 푸는 거야? 조립제법으로 푸는 거죠? 그럼 얘 조립제법으로 풀려면 결국엔 인수 정리를 써야 되거든? 이 개념 좀 다시 한번 볼게. 내가 이 3차 방정식을 풀고 싶다. 3차 방정식 있겠죠? 이렇게 3차식이? 얘를 풀고 싶다라는 건 결국엔 이 식을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고 싶다는 뜻이랑 똑같아요. 그치? 예를 들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 그러면 1, 2, 3이란 근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내 목표는 뭐냐면 이거를 찾는 게 목표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조립제법 할 때 여기다 어떤 숫자를 쓰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0이 나오는 숫자를 찾고 싶은 거야. 얘로 나누어 떨어지는 게 내 목표입니다. 이해되니? 얘로 완전히 나누어 떨어져야 되죠. 그러면 그 나누어 떨어지게끔 하는 이 숫자를 어떻게 찾아? 공식이 있었지. 최고차항분의 상수항의 약수 중에서 찾는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90의 약수 중에서 테스트를 해보면 되죠. 그럼 이거 얼마로 될까? 예, 2, 1, 24 하면 44, 30, 3 안 되고 2도 안 되고 20, 39, 200, 11, 24, 44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5로 안 돼. 이게 식이 x 플러스 4, 5, 5, 9x 10x 10만 x 플러스 아, 왜 아무도 말을 안 해주니? 알고 있었니? 480이죠? 여기서 여기가 잘 안 보여, 얘들아. 그래서 이게 틀리는 게 많을 수가 있어. 그래서 생각보다 잘 안 보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나를 도와줘야 돼. 알겠죠? 는 480. 이렇게 나온 거야. 마이너스 470. 이렇게 되네. 야, 이거 숫자가 좀 크죠? 470 좀 뜯어보자. 10 곱하기 47이고 47은 좀 소수네? 2, 5, 47. 2, 5 중에 한번 해보자. 2로 하면 5로 해볼까? 5로? 1, 10, 19, 470. 5로 하면 1, 5, 15, 75. 월별. 94니? 요걸로 딱 되네. 그지? 딱 빡 나오죠? 5 곱하기 40, 94 하면. 그래서 답이 5다. 이렇게 푸시는 거죠. 자, 또 질문. 36번. 자, 공통임금 갖는데. 공통임금 갖는 거면 일단 대입해 볼 수 있겠지. 둘 다 만족을 하는 거니까. 자, 대입을 해볼게. 알파 제곱 k 알파 플러스 3는 빵이고, 그 다음에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3k가 빵이네?
근데 여기서 지금 구하라는 게 알파 빼기 K야. 일단은 구조적으로는 그래. 미지수 두 개고 식 두 개니까 무조건 풀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 연립을 잘 해야 되거든? 어떻게 연립하면 좋을까, 이런 거? 좀 아이디어가 있네? 제곱 들어있고, 뭐 1차 이렇게 섞여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는 그냥 단순 대입, 단순 가감, 뭐 이런 거 해봤는데, 보통 이제 아니, 대학교래. 고등학교 때는 많이 쓰는 게 이렇게 통째로 넘겨서 대입하는 거 좀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얘를 여기다 대입하든가, 아니면 요런 느낌 있죠, 사실? 똑같은 형태 두 개를 만들어서 두 개를 갖다? 약간 요런 느낌.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지. 그지? 웬만하면 2차를 좀 지워주는 게 낫겠지. 1차만 있는 게 나은 거니까. 뭐 요 두 개 같다고 한번 놔볼게. 뭐 요렇게 하시고, 적절히 이제 이항을 해보자. 알파가 좀 섞여 있으면 좋으니까 여기로 이항을 해봐. K 빼기 1에 알파 는 하고 3에 K 빼기 1이네. 오, 이렇게 어머머 하고 나오는 거죠. 약분이 되지? 이런 식으로 알파 값 구할 수 있다. K 값도 구해지는 하죠. 이런 연립도 좀 해봐야 이게 실력이 느는 거예요. 자, 7, 8, 9, 0, 1 질문. 자, 일단은요 38번 해볼게. 여러분 부등식 좀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부등식 풀이를 해볼게요. 부등식 푸는 건 연립방정식 풀듯이 똑같이 하는데, 연립방정식 풀듯이. 자, 양변에 뭐 해야 돼? 이거 최소공배수 곱해야지. 3 곱해봐. 이렇게 되죠. 첫 번째에서 구한 해는 x가 8 이하가 될 거고, 두 번째는 소수니까 10 곱해야겠지. 그럼 5배 분배도 그냥 때려볼게. 5x-25고, 그 다음에 10 2x-1 이렇게 되게 정리를 하면 3x가 24 이상이니까 x가 8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네. 여기까지 괜찮니? 그죠? 자, 두 개의 공통 범위를 구해야 돼. 머릿속에서 그림을 쫙 그려보면 있잖아. 이런 일이 발생되죠. 하나는 8 이상이고 하나는 8 이하야. 이렇게 두 개가 이하고 이상이죠. 두 개 공통 범위는 어디니? 딱 하나지. x는 8이 답이다. 괜찮죠? 그렇게 답을 내는 거지. 자, 39번.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런 거 이제 또 어떻게 푸냐. 첫 번째 부등식을 좀 풀어볼게요. 첫 번째 부등식 풀어보면 EX가 4A 이하니까 X가 2A 이하다 이렇게 나오겠네. 여기까지는 괜찮지? 그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X니까 2X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이렇게 됐네.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죠? 여기까지는 괜찮아. 자, 이제 요거를 공통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요거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면 확실한 건 일단 마이너스 2보다 크다죠? 그리고 2A 이하다를 이제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려지면 해가 존재해 버리잖아. 그지? 그럼 2A가 무조건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로 빠져야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2A 이렇게. 그래서 경계값을 찾은 거야. 두 번째는 뭐 해야 돼? 이거 많이 했지 나랑. 경계값 찾은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해야 돼? 같아도 되는지 체크하라고 했죠. 같아도 되는지. 이거 외워줘야 돼. 그래서 같아도 되냐? 같아도 여전히 해가 없냐? 해 없죠, 여전히. 인색치도 빵꾸니까. 여기 답이겠어. 이제 여러분 힘 좀 냅시다. 피곤한 건 이해는 하는데 좀 중요한 시기잖아. 그죠? 40, 41 질문 있니? 40, 41번? 자, 42번부터 또 질문. 질문 있어? 모르는 거 다 질문해. 42번 풀 줄 알아? 절대값 두 개짜리?
해보자. 자, 절대값 두 개짜리 부등식은 어떻게 푸느냐? 저번에도 이제 주간지 풀 때 얘기를 했지만 얘 0으로 만드는 x값 0이죠. 얘 0으로 만드는 x값 2지. 얘네 두 개를 수직선에 찍어. 그럼 이 두 점에 의해서 구간이 몇 개로 나뉘는 거야? 수직선이? 실수 전체가? 세 개로 나뉘는 거 보여? 세 개로? 하나, 둘, 세 개지? 얘를 케이스 분류를 차례차례 하시면 돼. 첫 번째. 첫 번째 구간은 0보다 작을 때네. 자, 0보다 작으면 얘 음수, 얘도 음수로 튀어나온다는 것까지는 괜찮죠. 그죠? 그거 내가 판단하기 힘들면 어떻게 하랬어? 숫자 집어넣어 보면 돼. 0보다 작은 뭐 마이너스 1 같은 거 집어넣어 보면 둘 다 음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x로 끊어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서 그 다음에 부등식을 풀어요. 자, 그럼 2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니까 맞죠? 2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니까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 크다죠, 크다. 부도가 이항을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상황에서 얘랑 AND를 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이거 전제하에 꺼낸 거니까. 이거 전제하에 꺼낸 거니까. 그래서 두 개의 공통 범위를 구해보면 어떻게 돼? 결론적인 해는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0까지로 이렇게 그려질 거다. 마이너스 2분의 1 크도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0보다 작게끔. 이해되니? 여기까지? 다 따라와서? 자, 두 번째 구간을 구해봐. 이때는 0 이상, 2 미만이죠.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거는 이제 서술형으로도 이제 잘 나와요. 왜 그러냐면 애들이 풀 줄은 알아도 이렇게 깔끔하게 서술은 또 잘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 서술형으로 잘 나오기 때문에 잘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수학의 약속은 이 크다 쪽에 등호를 붙이는 게 약속이야. 케이스 나눌 때. 자, 이때는 x는 양수죠. 하지만 x-2는 여전히 음수지. 아직은 음수야.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서 튀어나온다. 어머, 얘 어떠니? 2가 3보다 작다. 얘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참. 그러니까 얘는 항상 되니까 두 번째 구간의 해는 그냥 얘 전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첫 번째 구간은 해가 얘가 나왔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만 하면 끝이다. 마지막은 2 이상일 때지. 그때 x 튀어나올 거고 둘 다 양수로 튀어나오겠죠, 이제. 그럼 2x가 5보다 작다니까 x가 2분의 5보다 작다 나와. 역시 AND를 치면 2 이상, 2분의 5 미만 이렇게 해가 나오네요. 세 가지가 나왔죠, 지금. 마지막에 요 세 가지는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는 다 별개의 구간에서 구한 해지 그러니까 겹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얘네는 전부 다 또는으로 합쳐줘야 된다. 또는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수직선에서 지금 보면 어때요? 0이 채워지죠? 2도 채워지지? 따라서 결론적인 해는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그냥 2분의 5까지 쭉 이어진다는 거.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니?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쭉 이어진다는 거죠. 다 합쳐버려. 괜찮죠? 자, 그 다음 43번. 예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존재하지 않도록. 그럼 이거 이제 키워드가 뭐냐? 이렇게 간단히 만들어 봐. 얘가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돼. 그럼 A의 조건은 뭘까? 우리 이것도 주관제 풀 때 내가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거? 어? 얘가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돼. 이 절대값이란 놈의 성질이 뭔데? 얘는 항상 0 이상이잖아. 그치? 그러면 A가 어떤 수면은 해가 존재하지 않겠냐라는 거야. 가정을 해봐. 자, 요거 해 존재해요? 해 존재하죠. 무슨 기반이 존재하지? 왜? 해가 이렇게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조여지게끔. 그러면 얘가 살아있으면 해가 무조건 있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케이스를 따져보는 거야. 얘 해 있니? 0 이하다 해 있죠? 0일 때 딱 해 있지. 그럼 얘 어떠면 돼? 음수면 해가 없다는 걸 파악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A의 조건은 뭐야? A의 조건은 0도 안 되는 거고 음수여야 된다. 이렇게 파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게 음수다. 요거 표현 되죠. 자, 그다음에
45번 봅시다. 45번. fx가 0보다 작다의 해가 이렇게 나왔대요. 우리 저번 시간에 이거 복습 다 했어요. 자, 한번 봐볼게. 일단은 그래프도 그릴 필요가 없어요. 사실 0보다 작다인데 조여졌지? 해는 어때? 해는 조여진 거야? 벌어진 거야, 저게? 조여진 거니? 벌어진 거니? 벌어진 거 돼? 벌어진 거? 그지? 그럼 얘 무슨 볼록이야? 좀 판단이 돼? 조여졌는데 거꾸로 벌어졌잖아. 그러면 위로 볼록이라는 얘기야. 방향이 똑같아야만 아래로 볼록이야. 조여지면 조여지고 벌어지면 벌어져야 아래로 볼록. 얘는 반대죠. 그래서 나는 이미 위로 볼록인 걸 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딱 상황이 딱 맞죠. 0보다 작은 부분 벌어지겠다. 그래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목표점은 뭐야? 지향점은 그냥 보자마자 이렇게 쓰는 거죠. 보자마자 fx가 최고차 한계수 k고 1하고 6이 근이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되지. 따라서 f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거를 만들어 보면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x자리요. 마이너스 x 플러스 빼기 1 이렇게 x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정리를 해보면 k의 마이너스 x고 여기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죠. 요게 지금 0 이상인 해를 구해야 돼. 0 이상. k 지금 뭐니? k 음수죠? k 음수야. k 음수고 여기서 지금 얻은 근이 얼마예요? 여기서 0 나왔지. 여기서 얼마야? 마이너스 5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음수에서 지금 0 마이너스 5니까 얘는 지금 벌어졌지. 해는 조여져야 돼. 마이너스 5부터 0까지 조여지게끔 해가 나오면 된다는 거야. 이거 이해되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지금. 46번. 해가 단 한 개 존재하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풀 거면 일단 어떻게 풀어? 요 2차 부등식을 접근을 해야 돼. K가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죠. 그치? 이게 3차 방정식 때도 마찬가지고 2차 때도 마찬가지지만 K가 있어도 인수분해 되는지를 꼭 체크를 해봐야 돼. 얘는 인수분해가 지금 되니?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죠. 그러면 K 1이니까 얘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러면 인수분해적으로 접근을 못 한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해가 단 한 개 존재한다는 건 뭐야? 얘 지금 일단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인데 0 이하다의 해가 딱 하나 있어야 돼. 그럼 우리 주관제 풀 때도 이렇게 연습을 했어요. 어쨌든 위치 관계는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x축과 위치 관계가. 요때 어때? 0 이하인 부분 없죠. 이 1번은 어때요? 0 이하인 부분 되게 많지. 근데 2번은 어때? 0 이하인 부분이 딱 하나죠. 딱 하나. 그러니까 접할 때가 답이다. 그러니까 뭐로 접근한 거야? D로 접근하는 거야. D로. 요게 빵이다. 요거 구하시면 끝나는 거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를 해봤더니 근의 공식 써야 돼요가 아니라 두 근의 곱이니까 근각의 수관계 1 바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죠? 되게 별거 아닌 얘기 같지만 이런 디테일이 1등급을 만들어요. 자, 48, 4950은 다 지문일까? 47, 48, 4950? 그렇겠죠? 47번. 지금 열심히 이제 제 수업을 잘 따라가시는 분들은 따라가는 게 뭐 어려울 수는 있어도 따라가려고 발버둥을 치세요. 그렇게라도 하면 무조건 남들보다 다르게끔 돼 있어. 시간이 지나면. 지금 여러분들 되게 공부 집중 안 되고 힘들 수도 있고 그런 식인 걸 충분히 이해를 해요. 당장 뭐 닥친 것도 없고 그죠? 근데 우리만 그럴까? 남들도 똑같아. 다른 애들 뭐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할 것 같죠? 대다수는 아니야, 대다수. 소수만 열심히 해, 소수만. 그런 애들이 결국에는 1등급 받는 거고. 그죠? 지금 내신 체제에서는 1등급을 못 받으면
최소한 그 3등급은 넘어가면 안 돼. 3등급 넘어가면 어렵다고 봐야 돼요. 퍼센테이지가 아예 다르잖아. 예전 9등급 때랑. 9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4%인데 지금 몇 프로인지 알죠, 여러분들? 10%, 10%. 말이 안 되는 거야. 예전 9등급 때 누적 퍼센테이지로 11%까지가 2등급이었어요. 그 2등급 받는 애들이 그냥 다 1등급 받는다는 얘기야. 아예 저기가 안 되죠. 요 다음이 24%죠, 24%. 차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등급은 사실 예전 등급제에서 4등급이랑 똑같아요. 예전 4등급이면 거의 뭐 공부 그냥 안 한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2등급 받았다고 애들이 막 이 떴으니까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절대 아니라는 얘기야. 여러분들 좀 이제 부단히 참고 노력을 하시라는 거죠. 분명히 다른 애들도 놀고 있다. 그걸 유념하세요. 분명히 놀고 있어, 분명히. 다들 막 밖에서 볼 때는 막 되게 학원 열심히 다니고 막 스케줄 빡빡하고 막 그런 것 같지만 다 똑같아. 국어 다니고 영어 다니고 수학 다니고 자기 공부는 언제 해? 다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말 나온 김에 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짜투리 시간을 많이 활용하세요. 여러분들 공부할 시간이 되게 평일에는 없다는 거를 나도 알고 있거든. 학교 끝나고 학원 갔다가 돌아오면 10시, 11시 씻고선 조금 나도 쉬어야 되잖아. 핸드폰도 보고, 그지? 뭐 침대에 좀 누워있다. 그러다 보면 12시야. 그럼 공부는 언제 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응. 그래서 6시에 일어나. 학교 가기 전까지 영단어 외우고, 이상한 거 같지? 이렇게 해야 돼. 진짜로. 근데 여러분, 봐봐, 들어봐. 10시 일어나서, 일단 뭐 나는 잠을 깨야 돼. 그러면은, 빨리 한 10분 만에 씻어요. 여자가 10분 만에 어떻게 씻어요? 하면 하지. 머리 말리는 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죠? 씻고, 최소한 6시 반부터 공부를 해야겠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7시 한 40분까지 공부를 한다 치자. 그래도 1시간이 남죠? 이 1시간이면 나는 내가 볼 때는 하루 외워야 되는 단어 다 외운다고 봐. 그지 않아? 난 그렇게 생각하고요. 집중만 하면 50개에서 100개는 외우겠죠. 대입 2개는 외울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가고 학교에서 쉬는 시간을 또 활용을 해. 그게 생각보다 되겠고. 쉬는 시간 짤짤이 모으는 게. 점심시간에 여러분 놀지. 점심시간에 공부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맞지. 그렇게 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들이 공감을 할 거야. 이렇게 하는 누군가는 반드시 공부 잘하지 않을까? 그거엔 여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돼보라는 여러분들. 내가 어쨌든 간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나는 해봤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보다 당연히 잘 됐겠죠? 당연히 잘 될 건데 나는 이제 실패도 많이 맛보고 도전도 많이 해봤던 사람이야. 그래서 정상도 찍어보고 노력을 해서 해본 사람만이 그 아는 그게 있어. 하면 된다는 게 있거든. 안 해보면 몰라 내 능력치를.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근데 반드시 온다니까. 시험 딱 보기 전에 일주일 전에 내가 더 이상 볼 게 없다. 전 과목에서. 이런 생각이 들게끔 공부를 해보란 말이야. 어? 내 말을 꼰대처럼 듣지 마봐. 내가 전달을 해주려고 그래요. 나는 눈에 말하지만 난 잘난 사람도 아니고 내 경험담을 얘기를 해주는 거야. 지금은 뭐 기말 과목도 되게 적죠. 나 때는 기말 과목이 9개에서 10개였어요. 그러니까 미술, 체육, 음악 이런 거 다 필기를 봐. 지필을. 음. 그래서 9개에서 10과목을 보는데 딱 그 생각이 딱 들었던 거야. 일주일 전에. 더 이상 볼 게 없다. 딱 공부를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 한번. 그냥 어떻게 됐게? 딱 한 문제 틀렸거든. 그리고 그러니까 그 경험을 해보면 이게 달라. 내가 해보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근데 맨날 못하고 그냥 남들이랑 똑같이 살고 하루하루 그냥 버티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이게 성인 돼서도 똑같아. 안 해본 사람.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성적 내기 위해서 학원을 왔고 나도 성적을 내줘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나는 아이들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성적도 성적인데 참는 연습을 하는 거야. 공부라는 거. 내가 하기 싫은 거. 하기 싫은 거 하면 반드시 리턴이 온다는 그 인내를 가지고 내가 견뎌내는 거. 여러분들이 내가 볼 땐 조금 그게 부족한 것 같아. 해보질 않았어. 내가 해보라는 얘기 한번. 반드시 달라져.
막 그런 썰들도 있잖아. 막 샤워할 때 0단어 코팅지로 만들어 가지고 샤워할 때 0단어 보고 그런 썰들 본 적 없냐? 그런 사람들이 존재해. 나도 그렇게까지는 안 해 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니까? 버스에서 0단어 보고. 버스에서 0단어 안 보죠. 그지? 가끔 볼 때 있겠죠. 근데 매일같이 보는 사람들은 잘 없을 거 아니야. 해 보시라고. 공부 성적이 잘 나오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 내가 생각할 때 '저렇게 하면 전교권 되겠다.' 싶은 방법대로 하면 그냥 무조건 돼 있어요. 그게 하기 쉽지 않아서 그렇지. 그리고 이제 또 현실적인 마지막 마무리를 하자면 이렇게 이제 동기부여를 하잖아. 뭐 유튜브에도 동기부여 영상이 되게 많죠. 집 가면 똑같아. 사람은 안 바뀌어. 음 정말 신기하게. 나도 똑같아. 나도 나태하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지. 집에서 내가 공부를 못 하거든. 억지로 밖에 나오는 거야. 억지로. 얼마나 싫겠어. 나도 되게 나태한 사람이야. 집 가면 똑같다는 거지. 아마 여러분 오늘 이제 집에 와서 바뀌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거야. 내가 얘기한 거 실천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뭔데?" 라는 마인드로 바뀌어 봐. "네가 뭔데 바뀌는 사람이 없다 그래?" 이런 그 적개심? 반항감을 가지고 공부를 해 보세요. 자, 마무리를 좀 해 볼게요.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대.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래프적으로 바라볼게요, 그래프적으로. 요거만 끝내고 쉬는 시간 줄게. 이 이차함수 그래프가 얘는 뭐예요, 얘는? y는 0 이니까 x축이죠, x축. x축보다 항상 밑에 있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띵킹을 해 봐. 일단 볼록성부터 파악하는 게 첫 번째야. 아래로 볼록이겠니? 위로 볼록이겠니? 항상 x축보다 밑에 있어야 되거든? 그럼 아래로 볼록 먼저 테스트를 해 봐, 여러분들이. 실제로 세 가지를. 위치관계는 항상 세 가지잖아요. x축보다 항상 밑에 있을 수 있나? 이 아래 볼록이면?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위로 볼록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럼 거기서 케이스가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역시. 일단 첫 번째는 항상 밑에 있을 수 없죠. 그럼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때? 항상 0보다 같거나 작을 수 있네. 요 경우. 그지? 얘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죠? 얘도 항상 0보다 x축보다 작거나 같지? 그래서 정답이 뭐야? 그러니까 요거 쓰면 끝난다는 거지. 그래서 키워드만 잘 읽어내면 돼요. 이걸 푸시면 이제 답이 나올 거고. 계산 좀만 생략할게. 48번.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일단은 2차 방정식이 지금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으니까 인수분해 해볼게요. 2x-1에 x 플러스 이렇고, 그러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조여지겠지?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1까지 이렇게 조여지겠네요. 이렇게. 그런 x에 대해서 얘가 또 항상 성립한대. 자, 요거 개념은 조금 어렵거든.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일단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이걸 푼다고 치면 당연히 이항을 하고 볼 것 같아. 그지? 이항을 하겠죠? 이항을 하시면 4x 제곱 마이너스 8x 그다음에 플러스 k 플러스. 근데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된대. 항상. 이 구간에서. 그럼 이거 개념이 뭐냐? 자, 이렇게 그래프가 있다고 쳐요. 그리고 마이너스 1과 2분의 1이 그냥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이 구간 안에서 최대가 있을 거고 최소가 있겠죠. 어쨌든 생기긴 하겠죠? 그럼 그 구간 안에서 나는 최소값만 볼 거야, 일단. 이 최소값이 만약에 이 최소값이 0보다 크다면 나머지도 자동으로 커지는 거 아니야? 그게 최소값의 의미잖아. 그죠? 이 그래프 상에서 가장 작은 값이 0보다 크기만 한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나머지도 자동으로 커지겠지. 그치? 그래서 이 최소값이 0 이상이다로 푸는 게 문제풀이의 끝이라는 거야. 다시. 그래서 이 최소값 얼마래? 일단 축을 봐야겠죠? 축. 대칭축이 2야. 1이죠. 1. 대칭축이 1이야.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1까지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네.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서의 최소값은 여기가 되겠네.
그럼 얘가 x축보다 위에 있기만 하면 얘네는 최소값보다 위에 있는 애들이니까 자동방으로 커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2분의 1을 대입해 볼게. 2분의 1 빼기 4 더하기 k 더하기 1. 요게 최소값일 거고 걔가 0 이상이다 이렇게 풀면 끝난다.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뭐냐면 자 만약에 fx식이 있어요. 얘가 항상 요래야 된대. 뭐 1부터 2 사이에서 항상 0 이하였는데 그럼 그 얘기는 또 뭐야? 1부터 2가 있다고 쳐봐 그냥.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그려졌대. 그냥 그렇다고 해보자는 거야. 그럼 그 경우에 역시 최대가 여기서 생기겠죠? 그 최대가 y는 0 보다 밑에 있기만 하면 가장 큰 게 0보다 작으니까 나머지도 자동으로 0보다 작다는 얘기야. 그치? 개념이 이렇게 깔끔하다라는 거야. 이것도 역시 내가 노트에 적어놨고 되겠죠? 조금만 힘내치다. 두 문제만 힘낼게. 두 문제만. 자, 요 해가 4부터 5래. 그러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 0 이상이다. 첫 번째 거 이렇게 될 거고 해를 구해보면 벌어지니까 벌어지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4보다 크거나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 거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 돼. 마이너스 5 플러스 a니까 마이너스 5랑 a로 끊어지겠네.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 그치? 어. 했을 때 얘가 0보다 작다니까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돼. 함부로 뭐 5가 마이너스 a보다 크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죠. 누가 큰지를 모르는데 어쨌든 얘의 수직선의 확실한 해부터 그려볼게. 마이너스 2 이하고 4 이상이다 이렇게 돼 있고 자 얘는 어쨌든 조여졌으니까 해도 조여질 거야. 그지? 이렇게 해서 그려진 해가 공통인 해가 마이너스 4부터 5까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대.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이제 부등식 추론 문제예요. 그럼 이렇게 나오려면 이게 해가 어떤 식으로 돼야 되지? 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케이스를 나눠볼게. 첫 번째. 만약에 해가 이렇게 나왔대. 5가 마이너스 a보다 작아서 이렇게 나왔다고 쳐보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네. 그럼 이거는 해가 이런 식으로 절대 못 나오죠. 그치? 그럼 얘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정답이란 얘기죠. 마이너스 5부터 a부터 5까지 해서 그럼 여기다 이제 그려보는 거죠. 마이너스 4부터 a부터 5까지. 뭐 여기다 그럴까? 이렇게. 5까지니까 5는 좀 이제 멀리 그려지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 좀 잠깐만. 마이너스 2. 뭐 좀 이상한데? 2야. 4 이상 맞고. 그러니까 이상하지. 그럼 요게 정답이죠. 이 경우가. 그쵸?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건은 뭐야?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같아도 되는지를 체크하면 되겠죠? 얘는 지금 빵꾸고 얘는 이제 색칠이야. 아니. 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4까지만 겹쳐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는 여기로 이렇게 사이에 뚫고 들어가야겠지. 마이너스 a가 빵꾸죠. 이렇게 경계가서 차였지? 그리고 이제 같아도 되는지를 체크를 해보면 얘는 빵꾸고 얘는 색칠이니까 아, 같아버리면 이게 안 겹치죠, 4가. 그치, 4가 빵꾸가 뚫려버리니까. 4도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럼 얘는 같으면 안 되겠지. 이거 이해되니? 응. 그죠. 이게 정답이겠네, 이게. 자, 마지막 50번. 이거는 설명이 조금 걸리는데, 자, 한번 봐봅시다. 설명이 걸린다보다는 이제 그냥 계산이 좀 많아요. 자, 일단 둔각 삼각형이 돼야 된대. 둔각 삼각형이면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보다 크다. 그걸 갖고 가야지. 여기서 가장 긴 변이 뭐야? M 플러스 4죠, M 플러스 4.
얘 제곱이 나머지 두 개의 제곱보다 크다. 요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를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야. 일단은 길이잖니. 그 길이 조건에 의해서 일단 0보다 크다. 요거를 깔고 가야 돼요. 그래서 다 0보다 커야 돼. n 플러스 4도 0보다 크고 n도 0보다 크고 n 마이너스 4도 0보다 크고. 결국에 이걸 이제 구해보면 뭐만 구하면 되는 꼴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면. 그래서 일반화를 하고 그냥 하나만 구할 거야, 앞으로는. 그래서 결국엔 이거 세 개를 다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쵸? 남는 건 요거지, 요거. 그러니? n이 4보다 크다만 남겠지. 요것만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장 짧은 변이 0보다 크다만 계산하면 되겠다. 두 번째 조건이고. 세 번째 이제 남은 조건이 뭐냐? 삼각형의 기본 조건이에요. 삼각형 결정 조건이죠. 결정 조건. 어때? 가장 긴 변 있죠.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 길이의 합보다 작아야겠죠. 이렇게 이걸 만족을 해야겠지. 이거 대신 요거 세 가지를 다 공통 범위를 찾아주시면 답이 되겠다. 요는 계산을 좀 생각해. 내가 해설지는 나눠줄게요. 너무 수업을 많이 해서. 자, 좀 쉬었다가 남은 수업 이어서 합시다. 자, 우리 그때 루트 2가 유리수다. 요거 기루법으로 증명을 해봤었거든. 기루법이 뭐였는지부터 조금 복습 좀 해보자. 이제 증명하는 방법이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 있고 기루법 이용해서 하는 게 있는데, 대우 이용하는 건 주로 언제 하냐? 부정형 멘트가 있다든지 또는 이 있다든지 적어도 이상 이하 이런 멘트들이 있을 때 이제 대우수로 쓰는 거고, 기류법은 결론을 부정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모순임을 이끌어내는 게 기류법인 거예요. 그죠?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다. 요 13-1로 한번 다시 해볼게.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니다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부정을 해서 루트 3이 유리수다라고 해보는 거야. 유리수라 하자. 이게 결론 부정한 거죠. 그러면 증명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된 거야. 유리수니까 계속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유리수는 분수니까 P분의 Q꼴로 쓸 수가 있을 거고, 근데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조건이 있죠. PQ가 서로 써야 된다. 이게 저번 시간에도 키가 되는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해볼 수 있는 게 양변에 P 곱하는 거지. 양변 제곱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여기서 Q제곱이 뭐라는 거 얻을 수 있어? 3 곱하기 P제곱꼴이니까 3의 배수라는 거 얻을 수 있죠. Q제곱이 3배수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제곱한 게 3배수니까 원래 값도 3배수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증명은 하긴 해야 돼. 그래서 Q를 3K꼴로 쓸 수가 있다라. Q가 3배수니까. 그래서 이걸 다시 대입을 하는 거예요. Q를 3K를 대입하면 3P제곱이 9K제곱인 거 괜찮죠? 그럼 P제곱이 3K제곱이네? 여기서 괜찮니? 이걸 여기다 대입한 거야. 9K제곱 되니까 약분하면 P제곱이 3K제곱이죠. 3K제곱. 따라서 P제곱도 3배수죠. 그러면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제곱한 게 3배수니까 원래 것도 3배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괜찮죠? 근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P도 3을 가지고 있고 Q도 3을 가지고 있어요. 즉 공약수가 최소한 3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뭐라 했니? PQ가 서로서라 했죠? 여기서 모순이 나온다. 이 모순이 어디서부터 생긴 거야? 결론을 부정한 데서부터 이 모순이 이끌어진 거죠. 그러니까 결론 부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야. 이해되니? 이 논리가? 그래서 결론 부정하지 않고 유리수라 하면 안 되고 유리수가 아니다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유리수가 아니다를 지금 증명을 한 거죠. 자, 1번을 이용해서 2 빼기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니다를 귀류법을 이용해서 또 하래. 이것도 마찬가지야. 2 빼기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니다의 부정인 유리수라 하자.
이렇게 결론을 부정해 보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 될까? 뭐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이렇게 해 봤으니까 2 빼기 루트 3을 P분의 Q라고 합시다. 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2는 지금 유리수죠, 유리수. 그치? 루트 3은 이제 무리수죠. 요걸 뺐더니 유리수라는 거잖아. P분의 Q로 한번 생각을 해 봐. 그러면 이 루트 3을 이항을 해 볼게요. 이항을. 루트 3은 2 빼기 P분의 Q니까 얘 어때? 유리수 빼기 유리수니까 유리수죠, 유리수. 그치? 근데 이거 자체가 이미 모순이지? 왜? 1 번에서 루트 3이 무리수니까. 유리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미 모순이 생기는 거지. 이해가 되니? 괜찮죠? 2 빼기 P분의 Q가 유리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 자, 14번. 우리가 그때 증명을 좀 해 봤지만 다시 한번 해 볼게. 개념 설명할 때 이거 비슷한 걸 해 봤는데 일단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1번 당연히 암기를 해야 되고 나중에는 1, 2번 둘 다 암기를 해야 돼. 이거 암기를 해야 되는 성질이에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ab보다 왜 크거나 같냐면 기본적인 대소 비교는 이항을 해서 빼서 0보다 큰지 비교한다고 했어.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ab보다 크냐고 묻는 거는 얘에서 ab를 뺀 게 0보다 큰지를 보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 이해되니? 그래야 이 말이랑 저 말이랑 똑같은 얘기잖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행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렇게 봐봐.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한번 봐봐요. 이렇게.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어. 그러면 얘를 표준형으로 이제 만드는 거야. A제곱 마이너스 BA제곱. 그럼 어떻게 만들어?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이해되겠니? 표준형 꼭지점 파악할 때. 그치? 이거 절반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BA 만들어졌고 요거 곱한 거에 2배. 4분의 B제곱 더해졌으니까 다시 빼면 4분의 3B제곱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등식이 되겠어요. 암기를 하셔야 돼. 그래서 얘는 항상 0 이상이 된다는 거죠. 얘도 0 이상, 얘도 0 이상이 될 거니까. 괜찮죠? 이거 암기를 해야 되는 부등식이야. 1번은 이제 참이고요. 증명을 했죠? 2번은 어떻게? 똑같아. 자, 나는 이제 이걸 볼 거야. 루트 A 더하기 루트 B가 크다라는 거는 일단 저 말이랑 똑같은 명제, 즉 필요 충분 조건인 거는 얘가 얘의 제곱보다 크다라는 걸 보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치? 제곱한 게 크면 원래 것도 크겠지. 물론 양수라는 가정하에. 얘네 어차피 양수니까. 그럼 이거를 보이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걸 보여봅시다. 그럼 이거를 보이려면 역시 이항을 해서 얘 제곱한 거에서 얘 제곱한 거를 뺀 게 0보다 크냐라고 묻는 거랑 똑같은 얘기일 거. 그치? 그럼 얘를 한번 보여볼게. 자, 제곱을 해봐요. 그럼 a 더하기 2루트 ab 튀어나오고 플러스 b에다가 이제 뒤에 거 제곱하면 마이너스에 a 플러스 b 되네. 그럼 얘가 쓱싹 되죠? 쓱싹 쓱싹 남는 게 뭐야? 2루트 ab네. 그거는 근데 루트니까 항상 0 이상인 거 맞다라는 얘기야. 증명이 끝난 거지. 0 이상인 거 보였죠. 그래서 이게 맞기 때문에 요게 맞고 요게 맞기 때문에 원래 것도 맞다. 그래서 암기를 하시는데 요건 요거랑 같이 세트로 묶어서 암기를 하시면 조금 편리해. 자, 절대값이란 거 요거를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좀 해볼게요. 나랑 같이. 절대값 씌운 거 있잖아. 더한 다음에 절대값 씌우는 거보다는 따로따로 씌운 다음에 더하는 게 조금 더 클 여지가 있다라는 게 조금 납득은 되니? 이걸 약간 느낌적으로 받아들여야 이걸 암기를 잘하거든요. 그쵸? 음수 같은 거 생각해 봐. 2 빼기 3 하면 마이너스 1로 숫자 자체는 작아져도 돼. 되게. 근데 각각 절대값 취해서 더해버리면 어쨌든 그 숫자만 더하는 거기 때문에 2랑 마이너스 3 절대값 취해서 하면 5가 되지 좌변은. 그래서 쪼개서 더하는 게 더 클 여지가 있다. 괜찮니? 이걸 느낌적으로 받아들여야 이걸 외우기가 쉬워요. 증명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루트도 똑같아. 아, 얘가 절대값이 이런 성질이 있으니까 루트도 그냥 쪼개서 더하는 게 조금 더 클 수 있구나. 이렇게 같이 세트로 외우시면 돼. 괜찮죠? 뭐 증명을 했고. 음. 여기 지금 14-2 있죠? 14-2번 있는 요 위에 있는 요 식 있죠? 이것도 암기를 해야 돼. 암기. 밑줄 치고 암기 써주시고. 외워야 되는 절대부등식이 이제 몇 개가 정해져 있어. 방금 봤던 요거 이제 암기를 해야 되고. 너무 유명한 거기 때문에. 음, 두 개도 암기도 하고. 이것도 이제 절대값 부등식 중에 유명한 건데. 일단 이해 좀 해봅시다. 뭐 증명하기 전에. 빼서 절대값 취한 거가 각각 절대값 취한 거를 뺀 거보단 클 여지가 있다는 거야.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얘는 그래도 양수 느낌이거든요. 그치? 얘는 무조건 양수지. 근데 여기서 양수 돼서 걔를 뺐음 해버리면 얘는 음수 될 여지도 있는 거잖아. 이해되니? 그래서 보통 이런 발레 어떤 경우에 이게 성립할까를 생각할 때는 약간 음수 위주로 생각하면 편해요. 이렇게. 괜찮지? 그럼 실제로 여기 5가 될 거고 얘는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 되겠지? 마이너스 1 되겠네? 절대값이 뺀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스토리적으로 암기는 해야 되고 증명을 그대로 따라가면 역시 지금 뭐야? 큰 거 보이라고 하니까 제곱한 거에서 제곱한 거를 빼보자를 보이자라는 거야. 그렇죠? 근데 요걸 정리를 해볼게. 자,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전개한 거랑 똑같아. 그냥 요거랑 똑같아.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이랑 같기 때문에 요거랑 똑같다. 지금 좌변 첫 번째 거 빼기 지금 요거 전개하는 거야 이번에. 절대값 a의 제곱이죠. 걔는 그냥 a 제곱이랑 똑같고 마이너스 2배의 절대값 a, 절대값 b 플러스 절대값 b의 제곱이니까 b의 제곱. 여기까지 일단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a 제곱 사라질 거야? 쓱싹. b 제곱도 사라지지. 남는 게 뭐야? 마이너스 2ab에 플러스에 이 절대값 a, 절대값 b인데 절대값의 성질에 의해서 걔는 합칠 수 있겠네. 이렇게. 괜찮죠? 그럼 얘 2로 묶어봐. 절대값 ab 마이너스 ab가 되는데 이거는 0 이상이 돼요. 왜 그래? 왜? 요거는 항상 절대값 취한 거는 원래 거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이게 0 이상이다. 증명이 끝난 거죠. 첫 번째 거가 증명이 끝난 거야. 그럼 가에 들어갈 거는 요거겠네. 요거. 이게 가겠네. 자, 1번. 이제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당연하다고 지금 써 있는 거거든. 특별한 설명이 지금 없죠. 그럼 우리가 이해 좀 해보자. 이 a의 절대값이 b의 절대값보다 크면은 이거 뭐야? a 빼기 b의 절대값 취한 거랑 절대값 a에서 절대값 b 뺀 거. 이거 당연하게 느껴지지? 이거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게 좋거든요. 얘의 절대값이 크면 이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거 숫자 몇 개만 넣어서 생각해 보면 좀 자연스럽게 오거든. 괜찮아? 그지? 이제 두 번째 거. 잘 보이니? a-b. a-b의 전체 절대값 취한 거. 그게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보다 어떠냐. 절대값 a가 b보다 작을 때. 그때 어때? 이게 생각을 해봐. 이 박스형 문제 풀 때도 조금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 우리가 보이는 게 요게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그치? 그리고 첫 번째에서 요 크거나 같다를 보였어요. 여기가 뚫려 있어. 근데 1, 2에 의해서 이렇대. 갑자기. 그럼 얘는 당연히 뭐야? 얘 당연히 이거 아니겠니? 그치? 두 개가 종합돼서 이렇다는 얘기잖아, 결론이. 1번 결론하고 2번 결론이 부등호방향이 바뀌면 이렇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겠죠.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센스가 있게 푸는 거겠죠. 하지만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어쨌든 이 경우나 다 어떤 경우에든 왼쪽이 크거나 같기 때문에 항상 크거나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음. 괜찮죠? 음. 자, 이제 여기부터 사실상 이제 시험은 여기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저번에 배운 거 복습 좀 해볼게요. 산술기와 평균이란 걸 배웠어. 둘 다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다. a 플러스 b는 2루트 ab 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게 일단 산술기와 평균의 내용이에요. 일단 요거를 암기를 하셔야 돼. 그리고 이 전제 조건 있죠.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 둘 다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 문제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일단 전제 조건이 잘 돼 있네. 둘 다 양수죠. 그치? 둘 다 양수인데 대뜸 최소값을 묻는 거야. 이게 키워드야, 문제를 읽어내는. 우리가 여태까지는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이 뭐가 있었어? 딱 하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했죠. 2차 함수로만 구할 수 있었지, 2차 함수. 그치? 근데 이제는 뭐가 생긴 거야? 산술기하가 생긴 거야. 또는 코시-슈바르츠라는 이제 공식이 생긴 거예요. 나한테는 앞으로 두 가지 더 오밖에 없어.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이. 알겠니? 근데 산술기하는 써야 되는 때가 딱 명확하다라는 거야. 둘 다 양수일 때. 응? 이 조건이 있을 때에만 산술기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요걸로 힌트를 얻으면 된다는 얘기야. 괜찮지? 그러니까 이때는 둘 다 양수니까 얘 산술기하 써줘라 하고선 바로 한번 가볼게. a 더하기 b, 얘를 a, b처럼 봐. a 더하기 b가 2 루트 a, b보단 크거나 같다, 이렇게 고지 못대로 쓰면 돼요. 괜찮니? 요거 그대로 쓴 거야. 근데 얘가 지금 얼마래? xy가 1이죠. 요 우변이 2 루트 15xy거든? xy가 1이니까 얘가 그냥 2 루트 15야.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냐? 얘가 얘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3x 플러스 5y의 최소값이 2 루트 15다. 이게 답을 내. 그렇게 어렵진 않지. 그냥 공식 그대로 쓰기만 하면 되니까. 그죠? 두 번째 것까지를 하고 내가 내용 정리를 한번 해줄게. 두 번째. x 더하기 3y가 11에. 그대로 써 또. a 더하기 b는 2 루트 a, b다. 그럼 우변이 2 루트에 3xy거든요. 자, 그 상황에서 요번엔 덧셈의 값을 알려준 거야. 이게 12는 12. 12가 누구보단 크거나 같아? 2 루트 3xy보단 크거나 같아요. 자, 양변에 2 나눠볼게. 그럼 이런 부등식 일단 얻을 수 있겠네? 내가 동그라미 친 것만 보시면. 여기까지 괜찮니? 그죠? 요거 2로 나눈 거야. 6이 크거나 같다. 루트 3xy보단 크거나 같다. 따라서 뭐가 돼요? 제곱하면 3xy다.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거야. xy는 12 이하다. 이렇게 답 되는 거죠. xy 최대값은 12인 거죠. 괜찮니? 자, 그래서 이게 합을 줬을 때 있잖아. 합을 줬을 때 뭐를 알 수 있냐? 곱의 최대를 알 수 있어요. 곱의 최대. 그리고 곱을 줬을 때는 합의 최소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니? 합을 두면 곱 입장에선 최대값을 알게 되는 거야. 그렇죠. 곱을 줬을 때는 합 입장에선 최소값을 알 수 있다. 이런 구조가 있다는 얘기야. 괜찮겠니? 그래서 요거는 또 다른 방식으로는 합과 곱을 지금 준 상황이잖아요. 이 합과 곱이 일정하다라고도 포장을 할 수도 있어. 알겠니? 이렇게 일정한 상황, 딱 어떤 값으로 준 상황이잖아. 이렇게 줬을 때
최대 최소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산술기하를 이제 떠올리시면 된다 하고, 우리가 이제 등호 조건이란 걸 또 배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산술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둘 다 양수해야 된다. 그리고 공식 암기하셔야 되고, 등호가 성립할 조건이 있는데 걔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한다 라는 건데요. 등호 성립 조건을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면 이게 뭐 등호 성립하는 게 뭔데?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 결국에 등호 성립한다는 건 뭐야, 우리가? 지금 봤더니 합 입장에선 최소가 되는 때인 거죠. 이거 이해되죠? 곱 입장에선 최대가 되는 때인 거 이해돼? 그치? 그래서 등호가 성립할 조건이란 말은 최대, 최소가 성립되는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편해요. 등호 성립 조건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최대 또는 최소가 되는 그때의 뭐 어떤 값 구해라 라는 말이 나오면 등호 조건으로 읽어내면 된다는 얘기야. 그거에 대한 걸 이제 한번 풀어볼게. 그냥 요 문제로 한번 바로 적용을 해보자. 그냥 여기서 지금 안 물어봤지만 1번 문제 있죠. 1번 문제. 그래서 3x 더하기 5y의 최소는 2루트 15인데 그게 언제 발생되느냐, 언제 최소냐 라는 거는 저 3x라는 애랑 5y랑 같을 때 그 최대 최소가 발생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면 이해되겠니? 되죠? 그죠? 이때 저 최소값, 최대값이 발생된다. a랑 b랑 같을 때. 근데 지금 x, y가 1인 상황이지? 그래서 정확한 x, y 값을 이제 구해보면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할 때이니까 x를 3분의 5y로 고쳐서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시면 3분의 5y 제곱이 1이죠. 따라서 y 제곱이 5분의 3이야. 결론은 뭐니? y가 5분의 루트 15일 때. 그리고 x도 같을 때니까 x도 5분의 루트 15일 때, 3x 누구니? 3x 더하기 5y에 최소가 생긴다 이런 얘기야. 요 스토리가 이해가 되셔요? 잘 안 되시면 말씀해 주시고. 되겠죠? A랑 B랑 같을 때 이 최대 최소가 생성이 되고 그때 X값, Y값을 구하라고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시험 문제가. 그러면 얘랑 같다고 놓고 지금 문제에서 준 조건이 오니까 여기서 대입을 해서 각 Y값, X값을 구해 주시면 문제를 맞출 수 있다. 되겠죠? 실제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자, 15-2번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잘 보셔야 돼, 이 문제. 오케이, 좋아. 최소값 물었어. 그러면 내 머릿속에 2차 함수냐, 산술기하냐, 둘 중 하나일 건데, 뭐 당연히 이때 내신 기간이 되면 당연히 묻는 거는 산술기하겠죠? 그지? 그리고 여기 키워드가 있는 거잖아. 양수 x지. 이게 산술기하를 강력히 힌트를 주고 있다. 그럼 제 최소값을 물었어요. 나는 그냥 생각도 하지 마. 무지성으로 그냥 a 더하기 b는 2 루트 a b보다는 크거나 같다. 대입만 하면 돼.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요? x가 쓱싹 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얼마니? 루트 36이니까 6이 12. 이렇게 되겠네. 답이 뭐야? 최소값이 10이다. m값이 10인 거죠. 그때의 x값은 어떻게 해? 그때의 x값은 그러면 등호가 성립할 때라는 얘기니까 a랑 b랑 같을 때를 구하시면 된다. 3x제곱이 12, x제곱이 4네요. 따라서 x가 뿔마 2인데 지금 양수니까 x가 2일 때 성립이 된다라는 얘기지. 괜찮니? 그래서 n값은 2, m값은 12가 되신다. 자, 대표 예제 16 볼게. 1번 양수죠? 산술기하 쓰란 얘기야. 근데 요거 우리 어떻게 풀까? 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 이거 딱 봤을 때는 전개밖에 없겠지. 일단 전개를 해볼 수 있겠죠? 전개를 그냥 해볼게.
천천히 차례대로 하면 3 더하기 b분의 4a 더하기 a분의 9b.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야. 이거의 최소값 구하래. 자, 그러면 나는 12 더하기 3은 필요가 없어, 일단. 네. 그냥 숫자로 이미 계산이 된 거니까. 그럼 예의 최소를 구하라는 건 예의 최소 구하라는 거랑 똑같은 문제인 거죠. 얘만 구하면 끝나는 거지. 그럼 예의 최소는 어떻게 구하냐? 산술기하를 쓰자는 얘기야. 산술기하를 써볼게. 자, 일단 15 박아놓고 더하기 a 더하기 b는 2 루트 a b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거 이해되니? 되죠? 그럼 무슨 일이 생겨요? 약분이 되지. 그러니까 산술기하는 약분이 원리예요. 약분이 원리. 알겠니? 약분되는 구조가 있다? 산술기하다. 내가 산술 거꾸로 산술기하를 써야 된다? 근데 약분이 안 돼? 약분을 만들어내야 돼? 답부터 내고 2번을 풀어볼게. 15 더하기 2루트 36 이상인 거니까 6이 12에 27이 된다는 거죠. 정답이 있다. 괜찮지? 1번의 정답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2번을 볼게요. 1번에서 얻은 교훈을 가지고 2번을 보는 거야. x가 2보다 커. 오케이. 얘 양수 괜찮아. 그러니 잘 보세요. 그런데 배운 대로 산술기하를 쓰고 싶어서 a 더하기 b는 2 루트 a b를 했더니 아니다, 이거 못 푸는 거 아니야. 그치? 여기가 안 없어지잖아. 그쵸? 그러면 없어지게끔 약분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 분모를 변형하는 게 편할까? 아니면 여기 있는 x를 변형하는 게 편할까? 1번이야, 2번이야? 당연히 2번이죠, 2번. 분모 변형하는 거는 어려워요. 분모는 쉽게 건드리면 안 돼. 얘는 냅두고 얘를 건드릴 수 있다는 얘기야.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있는 x-1을 그대로 만들어줘. 그걸 변형되면 안 되니까 다시 더해. 그러고 x-2분의 4를 써요. 이렇게 하시면 얘는 2 더하기 여기 있는 2는 요 2랑 똑같은 얘기야. 2 더하기 2 루트 a b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약분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괜찮죠? 실제 시험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2, 4, 6 이상이다. 이게 답이겠지. 좋아요. 음. 자, 요 대표 예제 17번 보세요. 이제 콧이라는 걸 해볼 거야. 콧이 슈바르트. 콧이라는 수학자랑 슈바르트라는 수학자가 있어요. 두 수학자가 이제 같이 증명을 해낸 부등식인데, 자, 첫 스타트는 이렇게 괄호 3개를 그리고 시작하는 거야. 괄호 3개를 그리고 우변에 여기는 제곱이 들어있어요. 그 상황에서 a제곱, b제곱 더하고 x제곱, y제곱 더하고 여기 있는 a랑 x랑 짬뽕, 여기는 b랑 y랑 짬뽕 해서 쓰면 완성. 이렇게 외울 거야. 자, 나랑 같이 외워볼게. 매번 헷갈리거든요, 이게. 일단은 어떻게 하라고? 괄호 3개를 쓰세요. 그냥 괄호 3개를 써.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괄호 3개를 쓰고 왜 여기가 크거나 같은 거냐? 괄호가 많은 쪽이 큰 거야. 이렇게 외워야 돼. 알겠지? 이게 방향이 헷갈려. 괄호가 많은 쪽이 크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뭔가 많지. 많은 쪽이 그냥 제곱인 거야. 많은 쪽이. 그래서 A, B, X, Y 해놓고 얘네 짬뽕 하는 거 외우기 쉽지 그냥. 짬뽕.
조금 쓸쓸하니까 제곱 이렇게 붙여서 어쨌든 괄호 많은 쪽이 크다. 자, 얘는 언제 쓰냐? ABXY가 실수일 때 써요. 실수. 그러니까 써야 되는 때가 딱 분명하게 갈리는 거야. 산술기하는 전부 다 양수일 때만 쓸 수가 있는 거고, 얘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실수일 때 다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실수라고 나오면 최대 치수는 무조건 코시로 쓴다. 괜찮죠? 실수일 때는 산술기하를 못 쓰는 거야.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이고 얘도 이제 등호 성립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최대 또는 최소가 되는 조건이 있겠죠. 등호 성립 조건은 이렇게 외우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책에는 보통 이렇게 표현돼 있거든. AY랑 BX랑 같을 때다 이렇게 표현돼 있는데 이렇게 외우는 게 여러분들이 편해. 자, 얘 의미를 한번 봐볼게. 얘분의 얘의 비율이랑 얘분의 얘의 비율이랑 같다라는 게 알겠지? 또는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A분의 X 여러분들이 편한 식으로 외우면 돼. 둘 중에 B분의 Y 비율이 같다라고 외우면 돼. 비율이 같다 이렇게. 얘 비율이랑 얘 비율이 같다 이렇게 외우든가 A분의 X랑 B분의 Y 비율이 같든가 두 가지로 외우시라는 거예요. 이거로 외우면 좀 잘 안 외워질 수 있어요. AY는 BX 이렇게 되니까. 한번 봐볼게. 자, 실수죠? 실수일 때 뭔가 범위를 구하래. 범위라는 건 최소와 최대를 의미해야지. 그쵸? 그 바운더리라는 건. 그래서 최대 치수 구해라. 실수는 호시를 써라.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지. 괄호 3개를 만들어요. 일단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 제곱은 어디다 써? 왼쪽에다 쓰는 거야. 왼쪽에다 그냥 써 이렇게 하고 갑자기 3x 더하기 2y 구하래. 그럼 얘 제곱 안 붙은 건 이 오른쪽에 쓰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짬뽕해서 3x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3제곱. 짬뽕해서 2y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2제곱 이렇게 쓰면 돼. 채우는 방법 좀 느낌 알겠니? 그지?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 13이죠? 이거 얼마야? 이거 13이네? 그게 3x 더하기 2y의 통째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 따라서 3x 더하기 2y는 얘가 지금 13의 제곱이잖니? 그래서 마이너스 13보단 크거나 같고 13보단 작거나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야. 돼요? 그게 답이고요. 자, 2번 해볼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를 구해라. 그럼 역시 괄호 3개를 만들어. 하고 여기 제곱 붙여넣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네? 제곱은 괄호 많은 쪽에 하고 x 더하기 3y를 줬어? 그거 걔 여기다 써. 그리고 짬뽕에서 x 그럼 여기 1 짬뽕에서 3y 여기 3의 제곱 이렇게 말해. 세팅하는 방법 알겠죠? 얘가 지금 얘가 20이네. 얘가 20 요게 20이니까 요 전체가 400이 되겠네. 하고 9, 2, 10 10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래서 얘는 40 이상이 되겠다. 최소값이 40이 되겠다. 괜찮죠? 오케이. 자, 대표 예제 18번 볼게. 이렇게 도형으로 굉장히 잘 나와요. 이 문제가. 잘 보이죠? 길이가 60인 끈을 겹치는 부분 없이 이제 모두 사용해서 뭐 합동인 4개의 직사각형 만들었대. 전체 넓이의 최대값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결국에는 요 하나짜리를 뭐 x 이렇게 놔봐. 여기 세로를 뭐 y라고 놔보고 그쵸? 그러니까 길이가 60이래. 그러면 뭐 여러분 나름대로 미수를 놔도 되는데 이 전체를 x로 놓든지 안에 거를 짧은 걸 x로 놓든지는 여러분 선택이야. 알겠죠? 그러면 이제 전체 길이 합친 게 60인 거니까 x자리가 지금 몇 개니? 이렇게 놓는 거네. 8개죠, 8개. 그치? 8개. 8x. 이게 도식. y는 몇 개?
y는 4개죠, 4개? 5개네, 5개. 이렇게 되겠지? 그게 지금 60인 거죠. 이게 놓고. 근데 구하는 건 뭐야? 전체 넓이의 최대니까 4x 곱하기 y 아니겠니? 요거의 최대. 이해돼요? 그쵸? 그러니까 구조가 이런 거잖아. 합을 주고, 일정한 합을 주고 곱의 최대를 구해라.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합을 주고 곱의 최대, 곱을 주고 합의 최소 물어라. 산술기하 쓰면 되겠죠, 이렇게. 음, 되겠죠? 그럼 요거 꺼내면 2루트 5니? 4루트 5 xy가 60 이하다. 여기서 이제 xy의 범위 구할 수 있겠지. 그럼 4 곱하면 답이겠죠. 이해되시죠? 요거 풀이를 해보고 나랑 이제 실제 기출 좀 풀어볼 거야. 풀이하고 일단 여기서 그 여러분 숙제할 때 18번은 빼세요. 18번은 내가 풀 거야. 내가 20번도 너무 어려우면 빼요. 요번 숙제에서 알겠죠? 18, 20 빼고 나머지는 한번 해보시고 지금 우리 세 문제 정도 풀이하고 오늘 끝낼게요. 보세요. 이제 실제 기출이에요. 실제 기출. 1번부터 볼게. 우리 아까 이렇게 생긴 거 풀어봤죠? 똑같은 문제. 그치? 1번 같은 거. 그러니? 이거 원리가 뭐라고? 약분이라 했어, 약분. 근데 이 문제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9a 더하기 a-2분의 4의 최소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당연히 바로 산술기하를 쓰면 못 풀어요. a 더하기 b는 2루트 a b 하면 일단 얘가 약분이 안 되죠. 그치? 그래서 약분을 시켜야 되는데 뭐라 했어? 분모는 건드릴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있는 놈을 건드려야 되거든? 근데 아까는 문제가 어땠냐? 아까는 이랬어. 아까는 A만 있었어. 그래서 여기서 그냥 2 빼고 2 더했으면 딱 얘가 만들어서 약분이 됐단 말이야. 지금은 9가 붙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야. 약분시킬 걸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지워줘요. 마이너스 18이 생겼네? 18을 더해. 그러면 완성이 된다. 이렇게. 그럼 얘는 18 더하기 2 루트의 A, B다.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산술기하에 적용한 거지? 그래서 요놈이 이렇게 약분이 되는구나. 그 정답이 뭐야? 그래서 18 더하기 2 루트 36이니까 30이 되겠네. 이렇게 되겠죠? 18 더하기 10이니까. 그게 이제 1번이었고요. 자, 그럼 2번 풀어볼게. 2번을 풀려면 이제 우리 전개를 해야겠죠? 방금 봤던 거지? 그 전개 해볼게. AB 더하기 9네 9. 그 다음에 B 약분돼서 4 되고 마지막 AB분의 30. 얘는 쉽죠? 얘는 13 더하기 2 루트에 A, B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되겠니? 13은 똑같으니까 그냥 그대로 쓴 거고 요거 조개가지고 산술기하를 쓴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약분이 돼서 최소값은 6이 12에 13 더하니까 25가 되겠네 일단.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언제 최소를 갖느냐. n 값까지 물어봤죠. 최소값 n은 일단 25가 되겠어요. 그럼 언제 되는 거야? 등호 성립 조건이지. AB분의 36이랑 같을 때 성립한다. 그럼 언제? AB 제곱이 36일 때니까 AB 값이 뿔마 6인 건데 양수니까 6일 때 성립하겠죠. 괜찮니? 요게 n 값이겠지. 요게 n 값일 거고. 좋아요. 이제 마지막 3번 볼게요. 자, 절대부등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절대부등식이 뭐였어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 했지. 자, 1번 볼게. 1번 기억 맞니? 그쵸? 외우라고 했지. 기억번 다시 한번 해보면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절대부등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꼴이 예를 들면 뭐 요렇게 얘도 절대부등식이거든요. 얘도 만들어 볼게. 어떻게 만들면 돼? a 더하기 2분의 3b의 제곱 빼기 4분의 9b 제곱 여기서 빼면 되니까 4분의 7b 제곱 단 이렇게 4분의 16b 제곱에서 4분의 9b 제곱 뺀 거죠. 4분의 7b 제곱 남는 거 이해되니? 그렇지. 얘도 제곱 더하기 제곱꼴이니까 0 이상이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꼴의 절대부등식 무수히 많겠지, 무수히. 그래서 뭔가 AB에 관한 2차식인데 걔가 0보다 큰지를 묻고 있어. 그러면 내가 기본 풀어본 문제에서 이렇게 표준형 만드는 연습을 해봤으니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 아이디어를 얻는 거야. 그게 응용이에요. 그게 있어. 문제 적중시키는 게 아니라. 니은번 어떻게 풀어요? 얘는 이미 맞는 얘기죠. 니은번 산술기하기 때문에. 증명 다시 한번 해볼게. A 플러스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증명을 어떻게 하냐? 뭐 다양하지만 일단 그게 크거나 같다라는 걸 묻는다는 얘기는 뺐을 때 0 이상이냐라고 묻는 거랑 똑같은 얘기고. 그럼 얘를 이런 식으로도 바라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얘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죠. A, B, 마이너스 2루트 AB. 그치? 이게 같은 식이지? 근데 얘는 무언가의 제곱이기 때문에 항상 0 이상이죠. 그래서 증명이 끝난다. 뭐 그렇게도 증명할 수 있고. 자, 마지막 디귿번은 여기다 해볼게. 우리가 이미 해봤던 거죠? 전개를 쭉 해. 2AB 더하기 1 더하기 2가 아니라 4죠. 약분되죠. 더하기 AB분의 2. 괜찮지? 이걸 이미 2번에서 해봤던 거지? 그래서 얘는 5 더하기 2루트 A, B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5는 여기다 그대로 쓴 거고 얘를 A, B로 보고 산술기하를 쓴 거다. 괜찮니? 약분돼서 정답은 뭐야? 9네요. 9. 9 이상이다. 그러니까 최소가 되는 그때도 한 번만 더 해볼게. 최소되는 조건은 A랑 B랑 같을 때다. 즉 AB의 제곱이 1일 때. 따라서 AB 값이 1일 때. 이렇게 내리면 되겠죠. 괜찮죠? 그 실제 기출을 봐보니까 약간 또 와닿는 게 조금 다르겠죠? 실제로 이렇게 진짜 나오는구나. 이런 게 되게 공부할 때 되게 중요해요. 그죠? 그냥 개념에서 그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오는지 보는 것도 중요하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고. 이번부터는 주간지가 7문제